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지사랑병원의 변정원 원장입니다. 팔꿈치에 바깥쪽에 생기는 통증이 외상가염이라면 안쪽에 생기는 통증의 원인이 내상가염이죠. 두 개 모든 질환이 손목이나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힘줄에 생기는 병인데, 외상가염인 경우에는 주로 손목이나 손가락을 펴는 힘줄에 무리가 갔을 때 오는 염증이라면, 내상가염은 손목이나 손가락을 구부릴 때 또는 근육에 무리가 갔을 때 엘보의 안쪽에서 생기는 질환이 내상가염이 될 텐데, 오늘은 내상가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상가염은 어떤 질환인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상가염은 팔꿈치 안쪽에서 시작이 되는 힘줄에 생기는 염증이 되겠는데, 그 염증이 심해지게 되면은 건손상, 건파열로 진행이 되는데, 대부분 초기에 치료만 잘 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생활 습관이 잘못됐거나 급하게 통증을 해결할 목적으로 주사를 맞다 보면은 간혹가다가 스테로이드를 과하게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경우에 잘 낫지 않고 병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진단하고 치료 방법하고 요즘에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테넥스라는 장비를 이용한 치료가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찰을 해서 진단 내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환자분들도 대부분 어느 정도는 알고 오세요. 유튜브나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팔꿈치 안쪽 통증이 내상가염이라는 걸 대부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도 어느 정도 알고 오시고, 병원에 오면은 엑스레이나 이제 초음파 촬영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엑스레이상에는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보이냐면은, 이미 스테로이드 주사를 반복적으로 팔꿈치에 맞은 분이라면은 그 스테로이드 주사가 크리스탈, 그러니까 가루로 되어 있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는데, 이걸 장기간에 걸쳐서 많이 맞은 분인 경우에는 엑스레이상에서도 주사 가루들이 보이게 되겠고요. 초음파를 찍게 되면은 초기에 부어있는 상태도 보이지만은 심줄 파열이 되는 좀 심한 상태까지 초음파에서 어느 정도 보이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 정도가 아주 심하다, 예를 들어서 주사도 맞아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치료 효과가 별로 없고 환자 통증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MR 검사를 하게 되는데, MR 검사를 하게 되면 MRI보다는 MRA 검사가 훨씬 더 좋습니다. MRA는 관절에다 조영제를 넣고 찍다 보니까 관절 내 병변하고 관절 외 병변이 구별이 되는데, 대부분 내상가염은 관절 외 팔꿈치 안쪽에 보는 힘줄의 염증이기 때문에 정상인 경우에는 검고 균일하게 보인다면은, 염증 있는 경우에는 균일하지 않으면서 하얗게 보이게 되겠고요. 그런 이미지가 보인다면은 MR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상가염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일반적인 치료는 거의 모든 관절을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거는 주사 치료로 증시 치료 같은 걸 이용해서 염증을 가라앉혀 줄 수가 있고요. 이제 급한 염증을 치료해서 통증이 가라앉는다면은 최충격파 같은 치료를 이용해서 손상된 힘줄의 염증을 치료할 수가 있고, 그거 이외에도 손목에 이런 밴드가 있거든요. 우리 예전에 차던 손목 보호대 같은 경우에는 손등이나 손 앞쪽까지 눌리게 되니까 저림감도 있고 한데, 피코밴드 같이 양쪽 뼈만 잡아주는 경우에는 저리거나 붓고 그러는 거 없이 일상생활할 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런 치료를 많이 하고요. 요즘에는 조금 덜 사용하는데, PRP 치료가 엘보의 내상가염, 외상가염에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PRP 치료는 효과가 좋은 치료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동안 너무 오용이 되다 보니까 사용에 제한을 둬가지고, 과거에는 그냥 쉽게 쓸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3개월 이상 한 분들에 한해서 보험 적용이 되고 1년에 2번 정도만 치료가 되니까 좀 제한적이긴 해도 효과가 좋은 치료입니다. PRP는 본인의 혈액을 채취한 후에 일정한 매뉴얼로 원심 분리를 하게 되면은 적혈근을 아래쪽에 가라앉고 위쪽에 이제 혈장이 가라앉게 되는데, 그 적혈구하고 혈장 사이에 있는 혈소판층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상처를 낫게 하는 그런 물질들이 들어있거든요. 그것만 주사를 놓게 되면은 내상가염에도 꽤 좋은 치료가 될 수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3개월 이상 치료를 했는데도 통증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본인이 다니시는 그 병원이나 의원에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PRP 치료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MR을 찍었는데 힘줄이 파열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병원 같이 관절을 치료하는 그 병원에서는 엘보 같은 경우에도
그 내시경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외상과염인 경우에는 관절경으로 절개 없이 수술을 하고 있는데, 내상과염인 경우에는 그 병변에 염증이 생기는 부위 자체가 관절 외에 있는 힘줄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절개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인 절개하는 수술하고 똑같으냐? 그건 아니고요. 염증 조직을 제거를 하되 힘줄을 싸고 있는 건막을 살린 상태에서 안에 염증 조직을 제거하고 건막을 다시 봉합을 해주게 되면은 그 안에 조직이 재생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부위에다가 콜라겐 치료제 같은 것을 주사를 놓게 되면은 조직이 재생이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하고 좋은 결과를 얻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소설적인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저희 병원 방문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수술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 주실 만한 다른 치료는 없을까요? 일단 수술을 하기가 여건이 안 되는 분들도 있고요. 수술을 아무래도 겁내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테넥스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그 염증 조직을 제거할 수가 있는데, 파워를 내는 본체가 있고 치료를 하는 힘줄에 들어가야 되는 팁이 있는데, 테넥스라는 장비의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어깨 같은데 석회성 건염이 있으면은, 과거에는 이거를 제거하는 수술이나 시술을 했다면은 요즘에는 음파 에너지를 이용한 최충격파를 이용해서 석회를 꿰서 흡수하게 하는 그런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이 치료도 똑같습니다. 이 팁에 강한 음파 에너지가 나오게 되겠고, 그 음파 에너지가 손상이 된 내상과염의 염증 조직을 제거하게 되면은 그 팁에서 다시 물이 나와서 역으로 석션이 되면서 나온 그 물을 빨아들이게 되면서 손상된 조직을 제거하는 치료가 되는데, 이렇게 치료가 끝나게 되면은 간단하게 팁이 들어가야 되는 부위에 절개를 가야 되니까 봉합을 하게 되는데, 나일론으로 한 2땀 정도 피부를 봉합을 하는 상당히 간단하고 쉬운 치료법이 되고, 고정기간도 짧아가지고 한 2주 정도면은 그냥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복귀가 가능하니까 여유가 되고 여건이 되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테넥스 장비를 이용한 염증 조직 제거 치료를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런 걸 궁금해 할 수 있어요. 음파 에너지를 이용해서 염증 조직을 제거할 수 있는 건 이해를 하는데, 건강한 조직에는 손상을 주는 건 아니냐, 그런 염려를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은 정상적인 특별한 병이 없는 손바닥에다가 우리가 테넥스 장비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통증이 있다면은 느낄 텐데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옆에 영상에 보면은 분필을 테넥스 장비로 이렇게 갖다 댔을 때 분필이 제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상과염의 염증 조직을 제거하는 데는 충분한 에너지를 내되 건강한 조직에는 이상이 없는 그런 안전한 치료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최근에 들어온 치료 장비가 되겠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이 장비를 이용해서 이미 시술을 하고 있고, 또 시술한 분들은 좋은 결과를 현재 얻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이 있다면 한번 치료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엘보에서 생기는 내상과염이나 외상과염은 손목을 많이 써서 올바르지 않은 그 동작이나 그런 걸 통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내상과염이 심하게 생기는 분들은 양치질도 못하고 세수도 못한다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운동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할 때 손목을 과하게 쓰는 분들이니까, 혹시 본인이 일상생활을 할 때 손목을 무리해서 쓰지 않나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피할 수 없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피코밴드 같은 손목 보호대를 이용해서 하신다고 하면은 예방도 되지만 병이 심하지 않다면 치료도 될 수가 있으니까, 사실 병은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